안녕하세요. 이번에 혼다 2018년이 돼서 19년형 올뉴 혼다 클릭이 출시가 됐는데요. 국내에는 딱히 마땅하게 뭐 특정한 어떤 리뷰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혼다 올뉴 클릭이 이제 예전 2016년도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 수입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 수입이 된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태국에서 이제 최초가 3월 1일인가 3월 5일인가 신차 발표회를 마친 후 출시가 돼서 이제 6개월이 지난 이제 9월 중순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정식 수입 형태는 아니고 이제 병행 수입을 하는 형태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전문 리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좀 살짝 막히거나 서툴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혼다 올뉴 클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프론트겠죠.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혼다 클릭을 좀 유심히 봐가지고 이제 좀 구매 목록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유심히 이제 계속 봐왔었는데, 이제 이 옆면부나 이제 후면부를 제외하면은 이제 겉에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좀 오토바이 바이크 문외한이 보기에는 그냥 뭐 오토바이네라는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전면 헤드라이트가 이제 여기가 상부죠. 여기가 상부고 여기가 이제 하부로 나뉘어져 가지고 뭔가 좀 이제 역동성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전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아쉽지만 이 데칼이 아니라 이제 스티커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예전 클릭에서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링 스타트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함으로써 이제 정차 시에 이제 3초간 이제 운행을 안 한다고 했으면은 이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수납 공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 수납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이제 요동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 핸드폰 크기나 이제 수납을 하기에도 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깊다곤 하는데 깊은 정도가 그냥 조금 살짝 들어간 정도라서 요철을 만날까 좀 두려워가지고 핸드폰 수납도 안 되고 좀 뭐가 좀 애매합니다. 밖에서 거리가 하나 있고요. 다른 어떤 여타 혼다 장비에서도 이제 보이듯이 이제 이쪽을 이제 시트 위치를 한 다음에 시트를 누르면은 이 시트가 열리게 되는데, 기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는 풀베이스 헬멧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넓어졌어요. 예전에 어떤 공간 활용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간이 상당히 꽤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기본 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툴박스가 있고,
뭐 툴박스를 해봤자 그냥 드라이버하고 이건 14인치 14인치 뭐 어떤 볼트를 풀 때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부품상에서 어떤 14인치에 대한 그 볼트 부분이 이렇게 없는데 이걸 왜 갖다 놨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제 혼다에서 이제 발매되는 이 125 이 렌치 이 볼트들은 대부분 다 그 12인치라는 점 안 맞죠? 대부분이 이제 다 12인치인데 이거 왜 갖다 놨는지는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살펴볼 점이라고 하면은 이 날렵한 백밀러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기가 작은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좌우로 우로 치면은 한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이 우쪽 면까지 커버가 되니까 이제 좌우로 오는 차선들이 의외로 되게 널찍하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백밀러가 상당히 그래도 최대한 날렵하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이 좌우로 널찍하게 보이는 게 참 인상적으로 참 이 라이더 입장에서 되게 편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 클릭하고 또 틀린 점이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뭐 이쪽에 있는 이 마우라 가드라고 하는데 이 마우라 가드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왜 철재질이 아니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타다가 이제 이쪽을 만져보면은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뭐 열이 전달할 부분이 그 플라스틱 부품에서 이제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드 효과가 있는 거겠죠. 기존에 가끔 이제 철제로 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만질 때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아무리 운행을 하고 뭐 정차를 한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클릭의 사양을 좀 알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125cc 이제 순행 방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좀 제 카메라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죠? 이게 그 안에 냉각수입니다. 이게 흔들흔들 이 안에 출렁출렁 거리는 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이제 보충해 가지고 이제 순행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쪽 게이지를 보면서 이제 냉각수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센터에다가 한번 판매처에다 알아보니까 뭐 냉각수 체크는 한 1만 킬로미터? 1만 킬로미터면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달려도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행정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신경 쓸 거는 이제 엔진 오일, 그리고 또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기어 트랜스미션 오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트랜스미션 오일을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은 보통 다 센터를 가셔가지고 교환을 하시게 되시겠지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 바닥에, 가운데 있는 요 나사가 이제 드레인 볼트라고 합니다. 초점이 지금 제가 각도가, 누워서 촬영을 하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드레인 볼트라 그래서 이게 12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풀면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엔진 오일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엔진 오일은 보통 한 780ml를 넣는데, 혼다 그 본사에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정식 정비를 받으면은 혼다에서는 이제 800cc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10cc, 20cc 정도가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미션 오일. 이 보통 이제 혼다 이제 클릭의 이제 구동 방식은 이제 ESP 엔진으로서 이제 그 V 벨트, 여기에 이제 고무 밴더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최후에 이제 맞물리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기아가 이제 맞물려서 여기서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이 구입처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은 한 1만 킬로미터 정도면은 이제 좀 교환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트랜스미션 오일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좀 호불호가 있는데,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꾸준히 이 미션 오일, 기어 오일을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미션 기어 오일을 좀 구동축에 있는 기어 오일을 좀 교환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12인치 12인치 볼트를 통해서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요 12인치 볼트가 드레인 볼트입니다. 이 볼트를 풀게 되면은 안에서 있는 이 미션 오일이 중력에 의해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빼신 다음에 이걸 다시 채우고, 요 위에 있는 이 주입 볼트를 통해서 이걸 다시 연 다음에 이 120cc를 넣게 되면은 이제 미션 오일 교환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전 이 클릭 125를 산 이후로 아직 한 번도 교체를 해본 적은 없고요. 보통 전문적인 이제 미션 오일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혼다에서 이 기계적 특성 요건이 이 엔진 오일하고 이제 기계적 특성 요건이 이제 똑같아서, 보통 이제 자가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이제 780ml를 이제 엔진 교환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남는 엔진 오일로 이제 약국에서 산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기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120cc를 주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엔진 오일 갈면서 이제 미션 오일도 교체하는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까진 신차다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은 한 500km 준머를 타서 이제 미션 오일 교체하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안에 좀 미세하게 좀 쇳가루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서 이제 한 500km에서 이제 1000km 정도 타면은 저도 이제 좀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되나. 보통 권장사양에서는 뭐 1만 km까지 끄떡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낀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오토바이가 좀 뭔가 무거워지는 것 같다, 좀 뭐가 갈린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 기어 오일을 좀 교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다 클릭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다 보면은 이게 변동식 현가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펴면은 이 스프링이 전체적으로 길어져서 이제 출렁거림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스프링이 짧아져서 더 딱딱한 주행 감각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몰랐다가 분명히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변동식 현가장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니까 이 스프링이 올라가길래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너무 올리면은 출렁거림이 심해서 적정한 지점에서 이제 타입을 봐가지고 이제 이 정도 높이로 이제 세팅을 한 건데요. 그 처음에 이제 클릭 125를 구입하신 분들은 좀 원래 신차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의 모든 기계들이 이제 자리를 잡지 않고 이제 최신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바로 나온 상태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의 이제 그런 재질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좀 승차감이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람이 지나가서 정말 유튜버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휴대폰이죠? 휴대폰 하나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성격 가지고 웬만한 이게 철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유압이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좀 출렁거리면 이제 기계가 풀어진다고 말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좀 이제 잡아준다든지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푼 다음에 느낌상 이제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졌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되게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타는 거죠. 여기서 잠깐 끊고 진행을 할게요. 이어서 진행을 시작을 할게요. 이 혼다에서 가장 큰 이 엔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PCX 125에도 올라가 있는 이 ESP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리에 PCX 너무 많이 보이죠? 죄송합니다. 요즘 환자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거리에서 이제 PCX 너무 많이 보이죠? 이만큼 이 ESP 엔진은 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혼다는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면서도 어려운데 특징이 이제 장고장 없고 무난하게 그냥 조용하고 무난하게 연비 나오고 이제 무난하게 이제 어떤 사용자의 편리성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폭발적인 성능이 아니라 그 자체도 무난함 자체에 초점을 맞춘 아주 스탠다드한 엔진 구성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이 ESP 엔진이 이제 올라가 있고요. 혼다 PCX에서 올라가 있는 이 엔진과 이제 동일하게 125cc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주행 감각 면에서는 PCX 150하고 이제 좀 가속력이 이제 동등하다고 느끼는 어떤 리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에서 뭐냐면은 이 PGM FI라는 이 기술 퓨얼 인젝션. 그러니까 사행정에 이제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휘발유를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그 방식을 기술을 하는 건데 이 PGI FI 시스템은 이 ESP 엔진의 기술의 이제 하나로서 이제 통합된 어떤 그런 기술로서 이제 ECU라 그러죠. 엔진 제어 CPU
조그만한 이제 칩셋이 이제 계속 이제 각종 엔진의 상황을 제어를 하면서 이제 그 휘발유의 분사량을 이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은 편집을 하면 되는구나. 그걸 참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는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PGM FI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라 하면은 이 흡기, 이쪽 흡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공기의 그 어떤 압력, 일기압이냐, 뭐 어떤 고지대냐, 뭐 그런 어떤 구름들이 가라앉아서 좀 기압이 높은 상태냐 하는 그런 어떤 센서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온도 센서, 그리고 또 이 엔진 내부에 돌아가는 이제 그 엔진이 회전하는 크랭크축 센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종합 정보를 판단으로 이제 최적의 그 휘발유 분사량을 제어를 해줘서 이제 항상 그 원활한 쾌적한 엔진 구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혼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배기구 쪽에서 또 산소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휘발유 지금 제어가 잘 되고 있냐 하는 거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이 조그마한 CPU, ECU에서 이제 제어를 한다고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공기와 휘발유를 섞을 때 보통 이제 뭐 어떤 방식에서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 캬브레타라는 방식을 오토바이에서도 자주 종종 사용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엔진 상태가 좀 항상 나날이 좀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 캬브레타 기반의 그 캬브레타가 뭐를 하는 거냐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공기와 이제 휘발유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분무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계속 섞어주면서 이제 폭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ECU가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종합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제 타면서 느끼는 건데, 좀 엔진 상태가 이제 일정하다. 아무리 이제 엔진 열이 받아도 이제 그 정차 시에서 이제 좀 엔진이 더 이제 회전을 더 빨리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이, 아무리 그 열이 받고 하는 상태에서도 얘가 뭐 휘발유를 뭐 적게 뿌리는 건지 뭐 많이 뿌리는 건 뭐 적게 뿌리겠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좀 제어를 해 가면서 엔진 수가 이제 그 정차 시에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변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참 기술의 혼다다. 왜 괜히 기술의 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계기판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기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계기판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계기판을 처음에 키면은 이제 올류 클릭은 전부 이제 전자 계기판으로 바뀌어서 이제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이제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이제 남았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직관적인 그 직관성에서는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숫자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써보니까 그냥 디지털 감성, 나는 정말 올 뉴 하는 거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데에서는 뭐 되게 디지털적인 감성으로서 되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확실히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이 게이지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좀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 이제 세팅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기판 세팅 방법은 이제 셀렉트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게이지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누르면서 계속 이제 순환 하면서 이제 모드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계기판 세팅 방법에서는 이제 셀렉트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모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볼트 모드로 현재 어느 정도의 지금 배터리 전압이 이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동을 걸면은 보통 14.5에서 14.8V로 이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라이더가 알게끔 해주는 아주 되게 은근히 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엔진이 계속 돌면서 이 제네레이터라는 충전기가 항상 계속 충전을 해줘야지 이제 오토바이가 계속 이제 배터리 교체 없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제네레이터가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체크하는 것도 되게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셀렉트를 다시 누르면은 현재 제가 마침 또 전체적으로 뛴 키로수가 444. 예. 그리고 현재 이제 트립A는 어떤 일정 구간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몇 킬로 뛰었는지 이제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셋을 이제 3초 이상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셋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트립 A하고 똑같이 또 여분의 또 트립 B가 있고요. 트립 B는 제가 거의 초기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제 총 주행 거리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립 A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연비에 대해서 그 연비가 나오는 건데 현재 지금 제가 그 트립 A에 대해서 A 구간에 대해서 이제 연비가 이제 1리터에 59.1km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50km 이상인 건 맞다라는 느낌이고요. 왜냐면은 그 어디를 갔다 와도 한 뭐 대충 일정 구간을 갔다 왔다 그러면 한 50으로 나누면은 보통 한 3리터 정도 쓴 것 같다 그러면 대충 한 3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되게 그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되게 크나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바퀴가 돌아서 이제 다시 볼트로 돌아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연비 구간이 있는데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는 또 안 나오네. 시동을 걸어도 그 게이지가 왜냐면 달리고 있지를 않으니까 달리면은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연비 주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게이지로 이제 표시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이 부분이 연비가 좀 떨어지게 주행을 했었구나 하고 나름대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체크하면서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은근히 편합니다. 그 밤에 몇 시지 하면은 보통 그 운전을 하는 도중에는 시계를 보기가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조건 상황에서는 그 현재 시간이 항상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은근히 편해요. 예. 은근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계기판 세팅을 하는 부분은 이 두 개를 3초간 꼭 누르세요. 꼭 누르면은 시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셀렉트는 셀렉트 하면서 이제 시간과 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그 특징, 그 올뉴 클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꼭 누른 상태에서 다음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다음 엔진 오일 교환을 언제 할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설정상 이제 1056km를 타면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미입력 돼가지고 다시 초기화 됐네요. 다시 이제 셀렉트를 눌러가지고 엔진 오일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키로수는 사용자가 500km 단위로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 오일 체인지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이더가 보통 내가 뭐 1200 탔는지 1500 탔는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엔진 오일 다음 시기에 대한 교환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키로수도 라이더가 임의적으로 이제 500km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셋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두 개가 깜빡이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 부분을 이제 조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다시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은 2000, 2500, 3000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서 다음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1500km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셋을 이제 할 거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1056km 남았다는 거를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올뉴 클릭에 대해서 리뷰를 전체적으로 좀 마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상하행 주행등인데, 저는 항상 상행등을 켜고 다녀요. 제가 벽에 또 세워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올류 클릭에서 이제 상향등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이쪽 이제 가운데 라이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에 대한 각도들이 이제 밑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상향등을 켜더라도 상향등 효과가 안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향등을 킨 상태고요. 이게 상향등을 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향등을 킴으로 인해서 좀 가운데가 더 밝아지는 느낌만 들다 뿐이지, 지나가는 반대편 이제 차량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향등이 절대 아니라서 저는 항상 상향등을 켜고 다닙니다. 그게 좀 더 이제 밤 거리를 운전하면서 좀 알게 된 어떤 노하우인 것 같고요. 뭐 처음 리뷰를 했지만 많이 부족하신 점 양해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주행 리뷰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프로가 없는 관계로 리뷰는 어떤 태국 쪽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주행 감각이나 그런 성능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리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영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첫 리뷰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